현대모비스 글로벌 HRD 전략팀장을 맡고 있는 김병완 차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상경 대표님께서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또 이제 자기 스스로의 개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지금 이 시간에 이야기해야 될 주제가 우리 HR에 종사하는 우리 기업인으로서 성과를 어떻게 하면 좀 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좀 딱딱한 주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뒤에 키워드는 우리 리드와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몰입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관점, 그러기 위해서 리더십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우리 모비스가 고민하고 있는지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과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제가 이 자리에 선 배경 또는 제가 여러분들께 기대하는 좀 기대사항을 잠깐 이야기하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혹시 해외에 국제 HR과 관련된 컨퍼런스 많이들 가보셨죠?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질문을 안 할게요. ATD, SHRM, GPTW, 이런 것들 좀 많잖아요.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다 국내파들, 들으셨구나. 네. 제가 4년 전에 해외 컨퍼런스를 갔었는데요. 한국 세션이 있고 해외 세션이 있잖아요. 근데 ATD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갑니다. HR 담당자들이 제일 많이 가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근데 한국 세션에 들어가는 사람 인원수하고 해외 세션에 들어가는 사람 인원수가 달라요. 어디가 더 많을 것 같으세요? 어디가 더 많을 것 같으세요? 해외. 맞습니다. 해외가 훨씬 많습니다. 한국 세션 제가 들어가 보니까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해외 세션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와서 돌아보니까, 이게 주제가 좀 다르다. 관련된 내용이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한국은 우리가 현재 이런 현상을 가지고 있으니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다. 또는 우리 지금 이런 걸 하고 있어. 요거를 소개하는 주제가 대부분이고요. 해외는 어떨 것 같으세요? 앞에 있으면 제가 합판시키는데. 해외는 어떨 것 같으세요? 해외는 실제 이 회사가 적용을 하고 난 뒤에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실제 데이터 값이 어떻는지에 관련된 실증적인 부분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주제들은 좀 뜬구름 잡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 너네 하고 있어.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부분이고요. 해외는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너네 이걸 참고로 해서 접목을 잘 해봐라. 요거의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가 생기면 실제 제가 관련된 회사 내에서 접목했던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관점, 첫 번째 그 자리에 선 이유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강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모비스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실제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리더십과 관련된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실제 이 리더십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접목을 해보니 이렇더라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야, 저 강사 잘하고 있나?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요. 근데 또 제가 이제 다음번에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다른 분 설명하시는 거 제가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좀 가볍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기획 업무를 주로 했었고요. HRD 전문적으로 한 부분들은 이제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력들을 가지고 있고요. 주요 내용들은 저희 모비스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그래서 모비스가 뭐 하는 데야? 생각보다. 그래서 모비스 소개를 잠깐 나누고요. 그 다음에 업무 몰입이라는 게 뭘까? 그리고 조직 팀 단위의 리더십이 왜 필요할까라는 관점, 그리고 팀 리더십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모비스의 자체 리더십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모비스 소개 드리겠습니다. 모비스 하면 잘 모르시는데요.
남자분들은 농구단, 요즘 뭐 플레이오프도 하니까 피벗스 농구단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3연패를 했는데 요새 좀 심기가 불편합니다. 어제도 졌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챔피언이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높아요. 자, 모비스 본사 전경이고요. 저희 매출 작년에 42조 했습니다. 저희 회사 한 회사만 42조 했고요. 아마 10대 그룹에 들어가 있는 웬만한 회사 그룹들 전부 다 합친, 그러니까 한 그룹의 전체 매출보다도 많은 매출을 보이고 있고요. 글로벌 거점, 그리고 임직원 수는 거의 한 3만 명 가까이 저희 지금 되고 있고요. 국내외. 그리고 사업 분야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서비스 부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카센터 가시면 순정품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순정품 관련된 부분들이 바로 모비스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비스 글로벌 위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OEM, 그러니까 완성차 기준으로는 전 세계 지금 현재 6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품, AS 부품까지 합쳤을 때는 모비스가 전 세계에 지금 현재 작년 기준으로 4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글로벌 회사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글로벌 회사는 아니고요. 그래서 글로벌 회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자, 저희 이거 모비스의 전체적인 HRD 전략 체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룹 모비스의 비전부터 해서요. 각각의 인재 육성 방향을 전체 얼라인을 시켜서 만들었고요. 자, 중장기 인재 육성 체계 이제 GHMBA 2020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경영 아카데미라고 해서요. 이게 전체적인 회사의 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바로 성과 지향, 그리고 현장 지향, 자기 주도성, 이 세 가지 지향점을 가지고 5가지 큰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치, 그 다음에 직무, 리더십, 그리고 글로벌적인 측면, 그 다음에 관리적인 측면, 총 5개가 있고요. 제가 오늘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리더십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회사랑 조금 체계가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요. 각각의 가치부터 해서 직무, 시스템, 글로벌 리더십까지 다 있지만 이거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지금 주요한 센터별이 다 연계를 시켜놨습니다. 예를 들면 자, 핵심 가치를 추구하지만 핵심 가치 교육에 리더십을 가미한다. 그리고 리더십 교육을 하면서 직무 교육을 또 같이 한다. 이런 관점에서의 다 연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부터 업무 몰입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경영 환경이 지금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뉴 노멀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성장 침체기. 지금 글로벌 경제 자체가 몇 년 전부터 이미 침체기로 접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경쟁 자체가 엄청나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왜 몰입이 중요할까요? 왜 몰입이 중요할까요? 경제 성장이 나쁘다는 뜻은 결국 새로운 인풋을 한정적으로 하면서 성과를 창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원들을 재분배를 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까? 이런 관점이 바로 이제 오늘날의 HR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은 HR 담당하고 계신 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좀 더 현실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 회사 내에서 HR에 대한 사람들의 보는 시각이 어떠세요? 이거 HR은 우리 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거야. 회사가 어려워지면 HR만큼은 꼭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지켜야 돼 라고 하시나요? 안 하시죠. 안 됩니다. IMF 때 실제 저희가 겪었지 않습니까? IMF 때 제일 먼저 해고당한 사람이 누굴까요? 교육이에요, 교육.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무슨 놈의 교육이냐? 실제 교육을 했고요. 글로벌 회사냐, 글로벌 회사가 아니냐의 차이는 글로벌 회사는 어려울 때일수록 HR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HRM이든 HRD든. 그래서 지금 경기가 어려웠을 때에 좋은 회사에서 많이 흘러나오는 직원들을
정말로 저렴하다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요. 정말로 좋은 조건에서 인재들을 영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현대차 그룹이 2008년도에 정말로 그 자동차의 빅3가 힘들어할 때, 그때 현대차가 좀 마케팅을 오히려 더 강화를 하면서 사실은 급격하게 성장을 했었는데요. 그거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재를 육성하는 데서, 인재를 채용하고 육성하는데 글로벌 회사일수록 어려울 때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저희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요. 그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왜 회사 내에서는 HR이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나? 결국은 성과 창출에 우리가 증명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야, 너네 교육시켜서 회사에 기하는 바가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미 한 10년 전 정도부터 해서 해외에서는 성과 관리, ROI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고, 얼마만큼 HR을 했을 때, 교육을 했을 때에 회사에 성과를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합니다. 하지만 잘 안 돼요. 왜 안 될 것 같으세요? 성과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과를 증명하려면 인풋이 얼마인데 아웃풋이 얼마라고 명확하게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불확실성이 강하기 때문에 인풋에 들어가는 요소들이 되게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실제 정량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인풋도 있지만 정량적으로 투입을 할 수 없는 인풋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체 투입해야 되는 요소가 100가지라고 그러면 한 5가지를 넣고 나온 결과값만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야, 그게 다야? 인풋에 그거밖에 없어? 라고 하면 저희 스스로가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과 관리, 그리고 성과 창출, 성과 증명하는 점에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HR이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정말 대우를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업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학계, 그리고 전부도 마찬가지지만요.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는 경우는 결국에는 너로 인해서 얼마만큼 수익을 창출하냐, 얼마만큼 회사에 공헌을 하냐, 이런 관점들에서 항상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야, 돈 쓰는 데야. 우리가 영업에서 돈 벌어다 주면 그걸 가지고 너네들은 쓰는 일이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안타깝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알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성과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그의 일환으로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전개를 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몰입의 창시자면 바로 이분이잖아요. 식센트 미하일. 이분은, 자, 몰입에 대해서는 감정, 목표, 사고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순간에 경험한다. 그리고 모라일체의 상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몰입이라는 것은 플로우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한순간에서 한순간으로 넘어가는. 자, 플로우라고 이야기를 하면 잘 와닿지가 않죠. 뭘까요? 의식 정보의 흐름입니다.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이 정보가 흐름 속에서 몰입이 생기고, 몰입을 통해서 창의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혹시 구글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구글은 없으시죠? 자, 이거 구글의 런던 사무실 전경이고요. 요거 흔히 많이 보셨죠? 이거 딱 우리 모비스 비슷합니다. 어떤 게 더 몰입이 잘 이루어질 거라 보세요? 이건가요? 이거요? 이게 몰입이 잘했어요? 제가 원한다면 그게 아닌데, 앞쪽인데. 몰입은 컨센트레이션의 개념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정 시간 몰입 시간을 강제적으로 부여해서 몰입이 잘 되고 창의적인 회사는 없어요. 이게 노는 것 같으세요? 놀지 않아요.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유레카 이야기 나왔지만, 유레카라는 게 멍하니 목욕탕에서 멍하게 있다가 딱 떠오르는 게 유레카가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목욕탕 장소가 자기 혼자만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풀까라고 하는 고도의 집중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그게 유레카인 거고요. 우리가 무라일체 이야기하고 정말로 해탈의 경지에 올랐다는 거는, 해탈이라는 게 마음속에 비어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집중의 결과물이에요.
몰입의 결과물이고 창조의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왜 팀 단위의 리더십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리더십 하면 떠오르는 생각들이 어떤 생각들이세요? 경영층? 리더가 갖춰야 할 역량? 부하 직원을 통솔하는 거. 또 복잡해서 쉽게 알 수가 없다. 나도 하기 어렵고 남도 하기 어려운 거다. 새로운 도전과 출발이다. 뭐 이런 기타 뭐 여러 가지 리더십과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기업에서 하고 있는 리더십 종류들 쭉 열거를 해봤습니다. 뭐 이론적으로 어떤 행동을, 리더들은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는지. 자, 역량과 관련된 거. 리더들이라면 뭐 비전도 제시해야 되고, 성과도 관리할 줄 알아야 되고, 목표도 부여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대인관계도 잘해야 돼. 그리고 여기저기에 커뮤니케이션도 잘해야 돼.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뭐 셀프 리더십 다 각종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희 모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 전체의 교육비 중에 현재는 약 3분의 1을 리더십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리더십에 대한 비중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자, 이 많은 3분의 1, 전체의 3분의 1을 비용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학습 성과와 변화는, 자, 달리 질문 드릴까요? 혹시 회사에 롤모델이 계신가요? 아, 우리 리더 교육을 많이 했어. 내가 정말로 본받고 하는 롤모델들 다 계신가요? 오, 좋은 회사인데요. 좋은 회사입니다. 계세요? 롤모델 찾기 힘듭니다. 이만큼 비용을 투자하고 몇십억씩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롤모델을 찾기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리더라면 이런 걸 갖춰야 돼. 저런 거는 우리가 좀 부족하니 요거를 좀 더 보완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쭉 보니까요, 제가 리더들 정도 역량이 되는 또 연배가 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혹시 리더십 교육을 받고 돌아와서 사무실에서 현업에 적용한 케이스 많이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아, 네, 리더 교육을 갔어.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되게 중요해. 문제 해결력이 되게 중요해. 돌아오시고 나서 현업의 일상 업무 속에서의 그 내용들을 접목하신 경우 있으세요? 없으십니다. 거의 없으세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리더십은 개인 역량에 포커스를 맞췄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직 단위 팀에서 성과를 내는 거잖아요. 개인이 성과를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팀 단위의 리더십이 그만큼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팀 단위의 리더십이라고 한다는 말은 결국은 경영 활동을 위한 프로세스로서의 의미를 가질 때에 비로소 리더십에 대한 성과가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개인 리더십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고요. 개인 리더십에 그동안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던 거를 조직 단위, 팀 단위의 리더십과 같이 골고루 성장을 해서요, 이 부분이 그걸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경영활동의 프로세스, 즉 회사가 목표를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성과를 창출하기까지의 그 일련의 활동들에 녹아 들어가야지만 리더십이 성과를 발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팀 리더십이라는 게 뭘까요? 자, 결국 리더십은 사람 속에서 발현이 됩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 속에서 리더십이 구현이 되는데요. 그러면 결국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뭐냐?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리더십,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대로 배우고 일상생활 속에서의 업무 속에서의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느냐 하는 관점 제가 말씀드렸고요. 프로세스로 알고 계신 분 그동안에 좀 있으셨나요? 별로 없으세요. 자, 리더십 구현. 자, 그러면 일상 속에서 뭘 해야 돼? 뭘 해야 될까요? 이런 관점에서 이제 팀 리더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산업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기존의 패러다임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에 포커스를 많이 갖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단절이 되었다나요? 스팟 개념으로서 접근을 했다고 그러면요. 지금의 패러다임은 요즘에 이제 신경과학이다 해서 퀀텀 이야기 너무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퀀텀이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팀 단위의 학습도 팀 단위의 세미나 형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계열 관리를 통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변화 관리를 하고 있고 얼마만큼 이 부분들이 좋아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데이터를 축적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하고 변화하고 수행하고 이런 관점에서의 전체적인 복합적인 개념으로 해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고요. 자, 그러면 왜 자체 리더십이 중요한가? 이제부터 모비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자, 저희도 과거에는요, 14년도까지는 그룹에, 현대차 그룹이라 하는 그룹 인재원에 대부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단발성으로 진행을 했고요. 직책, 직급, 뭐 이런 식의 그냥, 야, 때 되니까 대리, 신임 대리 됐어? 보낼게. 그리고 대리가 보통 4년을 하잖아요. 그러면 3년차쯤 되면 대리 향상 과정이라 해서 또 저희가 보내고요. 그리고 한 2년 정도 되면 과장 1년차 신임 과장 과정 보내고 신임 과장에 또 향상 과정 보내고 이런 식의 보냈다가요. 직책 중심으로 또 많이 비중을 뒀었습니다. 그래서 이 팀 단위가 중요하니까 팀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팀장 교육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사업부장, 실장들은 또 실장으로서의 뭔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장 교육이 필요하구나.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희가 직책, 직급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균형감 있게 그동안에 쭉 해왔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경영 환경 속에서의 이 단편적인 교육만 가지고는 제대로 성과를 낼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러면 모비스에 맞는 우리 현업에 맞는 업의 성격에 맞는 부분들을 가미한 리더십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전개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체 과정 그룹에서 보낼 내용들은 최소한만 보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룹이 거의 자동차 현대차 그룹 내에 그룹사가 한 5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현대카드캐피탈과 같은 금융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부품사 있고, 그다음에 현대기아차는 완성차잖아요. 뭐 로템은 철도 만들고 각각이 달라요. 뭐 그리고 또 IT 하는 또 회사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공통교육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공통교육이 필요한 내용들도 역량이 있지만 실제 우리 업에 안 맞는 것들도 일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통으로서의 그룹인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역량에 대해서는 최소한 교육을 시키고 나머지는 우리 모비스의 자동차 부품업에 맞는 부분들을 자체 과정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단순히 보내는 교육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그것도 경영 활동에 좀 녹아내야 되겠다라는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했고요. 그래서 그 모비스의 이제 뒤에서 에이스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들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모비스에 필요한 리더십 필요 역량을 재규명을 하고요.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모델을 저희가 새로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외부 강사를 활용했던 부분들을 대부분을 저희 리더십 사내 강사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팀장 교육을 한다? 그럼 어떤 분들이 교육을 하시는 게 좋을까요? 어떤 분이 하시면 좋을까요? 한 단계 위에 실장들, 그죠? 임원들, 저희는 이사에서 상무급이 실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실제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팀원들과 관련된 교육은 팀장들이 직접 합니다. 때로는 뭐 말씀 잘 못하시는 분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스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이 사람들이 솔선수범을 하고 그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고 출발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팀장들 그리고 실장들에 대해서 직접 강의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양성을 하고 있고요. 스킬이 부족한 거는 결국 2, 3년만 되면 쌓여가지고요. 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개편 방향을 만들었고요. 자, 이게 현대모비스 자체 팀 리더십의 바로 핵심입니다. 보시면 인풋부터 해서 아웃풋까지가 나와 있고요. 자, 인풋은 우리의 회사의 전체 목표, 팀의 목표, 조직 단위의 목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에 대해서는 팀 만족과 그 다음에 성과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기존의 회사들, 저희 모비스도 마찬가지였지만 기존의 회사들이 전부 이쪽에 많이 포커스를 맞췄어요. 앞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전혀 고려 안 하고 그냥 야, 성과 창출해야 돼. 성과 뭘로 증명할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경영활동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자, 목표를 수립을 하고 난 뒤에
어떻게 수행을 해서 결과값을 도출할까? 이게 바로 전체적인 경영 프로세스가 되는데요. 자, 보시면 회사의 목표 수립은 누가 할까요? 저희 스스로가 만들까요? 경영층 탑다운이잖아요. 경영층에서 미션을 주고 너의 목표는 이걸 가져가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 이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팀 리더십, 모비스 팀 리더십의 핵심은 바로 가운데 인풋에서 아웃풋 좋은 결과물로 얻기 위한 이 활동에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자, 저희가 좀 전에 모비스 팀 리더십의 모델이 에이스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각종 리더십 역량과 관련된 모델들 그리고 각종 요구 분석을 통해서 역량 모델링을 하고 난 뒤에 가장 필요하다라고 느꼈던 게 바로 어웨이크닝, 뭐 영성이라는 뭐 종교적 색채가 강하게 보이지만요. 그런 의미보다는 그냥 뭐 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고창하게 이야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인지하는 부분. 자, 인지를 바탕으로 해서 소통이 필요하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들어가는 거고요. 자, 소통만 하면 되냐?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행하는 단계고요.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는 두 가지씩 하위 요소들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인식이라는 게 뭐냐? 목표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목표를 인식 속에서 동기를 부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이거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 A가 되는 거고요. 자, 소통을 하는데 그냥 소통하면 되는 게 아니다. 존중하는 마음이 들어간 속에서 소통을 해야 제대로 된다. 자, 실행을 해. 막 그냥 무조건 실행을 하면 되냐? 아니잖아요.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서 실행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전체적인 진단은 저희가 24문항으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들이 이제 뒤에 시계일로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스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영성, 소통, 실행 요 세 가지 요소를 일정 수준 이상 균형 있게 성장을 하면 아웃풋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실제 이 아웃풋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시죠?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모비스 실제 데이터입니다. 작년에 1월 달에 저희가 각각에 대해서 진단을 해보니 73.4다. 요거 찍으셔가지고 뭐 모비스 73점밖에 안 되더라.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안 되더라. 근데 저희가 10개월 뒤에 동일한 문항을 가지고 다시 진단을 해보니 1.5점이 상승을 했고요. 각각의 항목별로 해서 전체 들여다보니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했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영역별로 살펴보면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변한지도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직군간에도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자, 일반 사무직 보세요. 저희는 일반 사무직이 이 파란색 그래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연두색 그래프가 저희 영구직의 데이터를 보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일반 사무직보다 영구직이 좀 낫죠.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더 심층 인터뷰를 해서 더 들여다봐야 되겠지만요. 영구직들이 생각보다 좀 자유분방해요. 그리고 조직 단위에 정말 우리 팀 전체가 모이는, 특히 뭐 저희 영구직이라고 하는 게 저희 모비스에 한정된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부품 하나하나를 만들게 되잖아요. 자동차는 2만 개에서 3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자가 해야 되는 분야들이 되게 영역들이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팀 단위로 물론 하지만 두세 명이 하나의 기술을 개발한다라든지 3명, 4명이 개발해요. 그래서 팀에 대한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는 좀 낮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스텝들, 일반 조직들은 우리 하나의 팀으로서 움직이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데이터 값이 보였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저희 연구직 같은 경우는 옷차림이 정장이 아니거든요. 그냥 자유복장이에요. 저희는 뭐 본사 같은 경우는 완전히 하고요. 출퇴근 시간도 되게 엄격하고요. 자, 일반 사무직하고 연구직의 각각의 직급별로 어떻게 변화를 보이는지 관련된 부분들도 각각의 항목별로 저희가 진단을 했고요. 자, 상관관계를 보니까 팀 리더십이 증가할수록 성과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보니까 공간이 많다. 실제 팀 리더십 자체의 효과성이 상당히 높아질수록
뒷단에서 이루어지는 팀 성과도 상당히 높더라라고 하는 게 보여졌고요. 자, 회계 분석 통해서 팀 만족과 팀 성과에 어떤 요인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냐 관련돼서 보니, 야, 팀 만족은 영성이라고 하는 측면, 목표를 인식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그 관점과 소통하는 측면이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치는데, 그 중에서도 소통이 팀 만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더라 라고 나타났고요. 팀 성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세 가지 다가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데요. 요거 보세요. 저희 소통이 마이너스 값입니다. 부적 관계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로 보여질까요? 어떤 의미로 보이시세요? 팀 성과에 소통이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지금 방식의 소통을 가지고는 팀 성과에 오히려 마이너스다라는 거를 저희가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부분을 정적인 방향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소통은 하긴 하지만 지금처럼 소통을 하면 팀 성과를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인터벤션을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이 진단을 통해서 들여다본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각각의 저희가 이제 이 진단을 하면서 시계열 관리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시계열 관리를 할 거고요. 그래서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변화를 보이고 있냐라는 관점에서 진단을 해 나갈 거고요. 그 진단을 하게 되면 전년 대비해서 혹은 바로 직전 대비해서 많이 오른 팀들도 있을 거고, 오히려 떨어진 팀들도 있을 거고, 적당한 평균값을 보이는 데도 있을 거고, 또 미진한 데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구분을 해가지고요. 정말로 어느 수준에 다 높아졌다. 이 팀은 정말로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베스트 사례화를 만들어서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 그게 아니라, 좀 낮고, 그 다음에 성과 관리도 잘 안 되는 조직들, 그리고 중간 그룹들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래서 우선적으로 어디를 더 타겟으로 할 거냐, 그 다음에 어떤 부분들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선택지를 저희가 가지고 이제 인터벤션을 하는 거죠. 모비스가 있잖아. 진단을 해보니까 전부 다 낮았어. 올려야 돼. 그럼 교육이 필요해? 다 모여봐. 이런 식의 교육은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해 나간다는 뜻이고요. 자, 이제 회사가 팀 수가 저희가 한 400개 정도 팀이 됩니다. 국내만. 그래서 그 팀들을 일일이 다 시계열 관리를 하고, 사실은 진단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핵심 가치와 관련된 진단, 워크 스마트와 관련된 진단, 그리고 또 이 팀 리더십과 관련된 진단, 그리고 팀 효과성과 관련된 진단,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부분들을 이게 뭐 엑셀이나 그런 어떤 관리, 단편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가지고는 될 게 아니겠다 싶어 가지고요. 그 성과 공유 시스템을 통해서 시스템화해서 모니터링을 해 나가려고 지금 구축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들은 지금 하반기가 되면 체계적으로 좀 더 관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장표가 되겠고요. 국내 현재 리더십 진단 결과들을 작년부터 해서 좀 쌓아 나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는 어느 정도 이제 인터벤션까지도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해외 법인은 저희가 사실 국내 법인보다 해외 법인이 더 매출 구조도 많고, 그 다음에 직원 수도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해외 법인 관련해서 전체 글로벌 원모비스를 만드는 게 저희가 그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법인도 리더십 표준 체계를 만들어서 실제 국내와 해외가 이제 듀얼로 가게끔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저희가 계속 추구하는 바가 되겠고요. 아직은 국내랑 해외랑 조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지금 뭐 리더십뿐만 아니라 직무 핵심 가치 관련된 부분들도 국내에서 어느 정도 파일럿 개념으로 가져가면서 수정 보완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수평전개하는 방향. 지금은 이제 뭐 한 2, 3년 정도 해외하고 이 갭 차이가 있는데요. 단계적으로도 좀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들을 이제 2020년 정도 기점으로 가면 거의 같이 동시에 이제 발맞춰서 나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가 그 모비스와 관련된 소개다 보니까
야, 우리 업이랑 좀 안 맞는 경우도 있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회사의 성과를 위해서 이 모비스가, 그러니까 HR더로서의 이런 고민들을 해 나가는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도 어떤 방식으로 조금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참고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